삼선이야. 무려 3선. 그리고 상임위에 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이야. 대단한 분이야. 네. 그럼 뭐해? 지금 꼴찌인데. 뭐 꼴찌는. 김영호 후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네.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전당대회 약자를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방송 매일 보시죠. 대단한 분이라고. 삼선 그러네요. 국회의원. 세 번이나 하셨어요. 그리고 꼴등. 이번 22대 국회 전반기 때 상임위 원장. 네네네. 대단한 분이에요. 더 날씨 뜨겁습니다. 네. 자,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도 지금 오히려 더 살 떨립니다. 진짜 여기 선에 다 걸려 있어, 지금. 이 선에 걸려 있다고. 그 5위, 6위 고선에. 5위, 6위 싸움이라고 지금 언론에서 지금 난립니다. 네네. 예. 상황이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성윤 후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유,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간당. 간당간당. 아, 진짜 오랜만입니다. 우리 약자를 후보님.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로부터 굉장히 핍박받는 그렇죠. 검사 시절부터 우리가 인연을 함께 했었는데 국회의원 당선되고 그리고 최고위원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예. 최고위원 재선. 와.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 삼선을 꿈꾸는 건 아니시죠?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마침 이제 검찰 개혁법안 형사소송법이 오늘 공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기쁜 날입니다. 네, 그 이야기도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위원 후보 지금 현 스코어 잠깐 좀 보고 갈까요? 예, 현 스코어 보면 두 분 것만 볼까요? 두 분 것만 보면 되죠. 예, 이성윤 후보가 누적 득표 11.34%, 아, 6위. 6이면 사실 이 제일 억울한 거거든요. 6위가 차라리 꼴찌가 낫지. 마음 편합니다. 여기가 제일 억울하거든. 그 김용호 후보랑 약 1% 조금 넘는 정도 차이가 지금 나고 네. 있고, 김용호 후보 3.35%입니다. 아직 뭐 끝난 건 아니니까.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반전을 꾀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 분 인사 겸 출마의 변 정도로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말씀 주신 3선, 유일한 3선. 그래서 번호도 3번입니다. 김영호입니다. 네, 이제 당이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돌입했는데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3선 정도 되는 국회의원이 나와서 당의 중심도 잡고 정말 꾸질 일은 꾸짖고 또 당을 다 통합해서 하나의 원팀을 만들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으로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안 먹히는 거예요. 이 발언이 안 먹혀. 잘 싸우는 최고위원만 좋아요. 그게 걱정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모두를 좀 바꿔야 되겠어요. 싸우는, 제가 야당 때는 싸움 잘했거든요. 안 먹혀. 여당 돼가지고 좀 점잖은 척 했더니 금방 저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싸우는 최고위원으로 가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이게 안 먹힙니다. 안 먹혀. 자, 우리 후보님. 저는 검찰개혁주의자이고요. 또 당원주권주의자입니다. 저는 1월달 최고위원 당선돼서 검찰개혁 완수하겠다라고 했고 또 1인 1표 당원주권 정당 꼭 사수하겠다 했는데 아직도 검찰개혁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는 이유도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해내겠다라는 취지로 다시 출마하게 된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이 진짜 상당히 저평가돼 있습니다. 제가 또 이런 말하면 뭐 또 누구한테 줄 섰냐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객관적 사실입니다. 네. 우리 김영호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윤석열 정권 때 네. 김승희 의전 비서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거 학폭 무마하고. 맞아요. 예. 딸 학폭. 예. 학폭도 문제인데 학폭을 또 무마하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세상에 최초로 폭로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김용호 후보. 진짜요? 이게 안 알려져 있어. 그 상임위가 교육위. 그렇습니다. 네. 네.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었다는 거야. 그때는 간사 시절에. 이건 이제 간사 시절이고. 시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네네네. 그것뿐만 아닙니다. 검찰 개혁에 엄청난 동력이 된 김학의 사건 있죠. 김학의 사건. 정말 이 사건만 들여다보면 검찰에 진짜 치가 떨리잖아요. 검찰의 봐주기 수사 그 정황을 처음으로 세상에 밝힌 분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으니 그분도 역시 김용호 후보. 아무도 몰라. 이거는 진짜 몰랐네. 왜 이렇게 안 알려줘? 이거를 너무 지금 그거는 제가 비밀화하고 해난위원 있어. 때 초선 때. 예. 제가 이제 사회부 기자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학의 사건을 저는 굉장히 미리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김학의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제가 사회부 때 사귀었던 경찰들이 이제 회합 때 한번 갔더니 그 그러니까 직장 여성들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유심히 들었는데 영장 청구를 했는데 검찰에서 다 부청구를 해가지고 봐주기 수사한다고 막 굉장히 흥분해 있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세월이 한 1, 2년 지났는데 김학의 사건이 이제 터진 거죠. 네네. 네. 터져서 그 당시에 담당 수사관들을 마포의 설렁탕집에서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옛날 수사반장 같은 거 보면 낮술 먹잖아요. 기자들이랑 이 형사들이랑. 그래서 저가 이제 낮술을 소주를 먹으면서 이제 슬근슬근 접근했더니 이제 그때 검찰 우리 이성윤 의원님은 아시겠지만 이 CD가 복사본이어서 특정할 수 없다. 검사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원본 CD가 있다는 거예요. 경찰한테. 김학의가 보이는 그 영상. 그 춤, 그 영상이 복사본이 원본 CD를 이 운전기사가 휴대폰으로 찍은 거예요. 그렇지. 화질의 문제를 삼아서 특정할 수 없다라는 좀 궤변을 내놓았던데 검찰에서. 네. 원본 CD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날 또 갑자기 말 걸때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취재원 보호한다. 취재원 보호할 때가 얘기 돌았더니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상임위가 있었던 날이에요. 당시 민감용 청장인데 네네네. 저는 이제 여당 문재인 정부 때 여당 행안위원이었는데 화장실에서 딱 만났어요. 제가 첫 번째 지리자야. 화장실에서 벽에 손을 딱 대고 이제 일을 보고 있는데 민감용 청장님 옆자리 딱 오셨더라고 우연하게. 네네. 제가 청장님 원본 CD 있다는 거 제가 확인했는데 좀 이따 질문할 텐데 답변 똑바로 하십시오. 일단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민감용 청장님 말수가 별로 없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상임위 딱 시작해서 첫 번째 질문. 혹시 김학의 원본 CD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했더니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딱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 대통령께서 외국 출장 갔다가 귀국하면서 오자마자 첫 번째 지시가 김학의 사건 재수사야. 재수사. 그래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대단한 성과야. 이거는 근데 본인만 알고 있어. 홍보의 부재. 본인만 알고 있어. 죄송해요. 저희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말하면서 제가 그런 일을 했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오랜만에 이 이야기를 끝내냈어요. 아니 이거 엄청난 사건이야. 그렇죠. 그래서 재수사가 됐고 물론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무죄가 났긴 했죠. 예.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이걸 명확하게 우리 세상에 알린 분입니다. 그 원본 CD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면 재수사도 아예 쉽지 않았지. 그렇습니다. 안 될 가능성이 네네. 있었네. 그게 2019년이었을까요? 재수사 지시가? 제가 초선 때니까요. 한 2018년, 예, 19년. 2018년, 19년. 아, 그때였을 맞습니다. 겁니다. 예, 제가 대검 있을 때니까요. 네. 맞습니다. 조평가 있죠? 네. 예. 그리고 우리 이성윤 후보는 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해서 정치검찰과 네. 그냥 일선에서 최전선에서 싸웠던 분이니까 그거는 정말 저로서는 너무 감사한 부분이다. 검찰 폐지에 한 번도 마음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네. 만약에 그는 검찰을 꼭 폐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마치 우리가 짠 것도 아닌데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공표가 됐습니다. 와, 이거는 박수 받아 마땅하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스스로 검찰 개혁주의자라고 떠다니는데요. 정말 저는 그 정치에 온 것도 검찰 개혁을 반드시 하겠다. 네.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왔고 정말 민주당에서 지금 저는 법사위원으로만 계속 활동하고 있고 후반기도 제가 그 상임위 지원을 하게 되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를 쓰게 돼 있습니다. 저는 1순위 법사위, 2순위 법사위, 3순위 법사위. 그랬어요? 법사위 안 벌어지면 죽음을 달라. 그래서 제가 법사위를 못 가고 있어요. 제가 법사위를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어때요? 자리가 안 나. 자리가 없어요. 최고위원회 출마하는 한 것도 제가 보니까 나와보니까 검찰 개혁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당대표가 안 계신 상황에서 당대표가 계실 때는 검찰 보안수사권 얘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본사 요구권은 끝났는데 당대표가 그만두자마자 그런 여론이 일더니 네. 노총에서 열 몇 분이 보안수사권 줘야 된다고 하고 뭐 그래서 다시 제가 출마를 했고 지금 법안 하나 통과했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뭐 마무리는 아니죠. 네. 끝까지 제가 검찰개혁 완수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 입장에서 이제 좀 저평가된 것 같다. 너무 이 부분이 안 알려진 것 같다 하는 것들을 제가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후보님 입장에서 나 이것도 있다. 기회를 짧게 한 분 한 분씩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김학의 사건도 있지만 그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잘 아실 거예요. 정순신 검사라고 있어요. 근데 한동훈, 그러니까 이원석은 검찰총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자기 연수원 동기인 정순신을 국가수사본부장 초대 본부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 아들이 또 학폭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난리 났었어. 맞아. 정순신 기억나. 근데 제가 그때 그 청문회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불렀는데 뻗튀기해서 안 나왔어요. 예. 근데 우리는 그냥 대충 지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종감 때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검찰들은 필요로 하면 영장을 청구하는데 우리는 국정감사에서 1년 후에 내가 무조건 강제적으로 부르겠다.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부인이랑 아들을 내가 이제 증인으로 채택했어요. 정순신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인이랑 아들을 빼줘라. 그럼 내가 나오겠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그 빼서 이제 불러서 사과를 시켰는데 그때 제 주장이 그 당시 23기죠? 예. 네, 23기 한동훈, 정순신, 정순이도 24기. 아니, 그럼 다 24기죠. 다 동기예요, 예, 동기. 24기. 그러니까 한동훈이랑 정순신이랑 이원석이 동기인데 이게 마치 하나회처럼 모든 수사기관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24기가. 윤석열을 필두로. 그래서 이거는 하나회랑 뭐가 다르냐고 했더니 정순신 씨가 사람은 좋더라고.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말씀 들어보니까 말이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부산분인데 제가 결국은 이제 사과하고 자기가 모든 걸 사과해서 잘 마무리했어요. 이제 제가 1년 동안에 거부했던 것을 끝까지 추궁해서 불러낸 것도 있고 김건희 논문도 제가 4년 동안 열심히 추궁해서 결국 논문 다 석사 박사 다 취소시켰고 네. 축대 총장이 공식 사과를 했죠. 네. 근데 국민대학교 이사장 김지웅 씨라고 있어요. 김석원 쌍용그룹 아들. 네. 그 아들은 4년 연속 지금 불출석을 해서 지금 고발을 조치를 해서 지금 계속 그건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 형제들이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 특혜 사업이 있습니다. 경찰로 따지면 내가 별건을 한 거지, 별건. 그래서 그거 지금 계속 추적해서 아마 조만간 그 사업권을 이제 취소할 겁니다. 철회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 번 걸리면 우리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네. 하나만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더 있어요, 사실. 아, 그만하세요. 시간이. 그러니까요. 질문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이성윤 후보. 지금 검찰개혁만 계속 얘기해가지고. 네. 저는 이제 최고위원을 했잖아요. 네. 1월 달에 당선될 때 우리 당원들이 표가치를 1대1로 만들겠다. 지금까지는 역사적으로 보면 당원 대의원은 당원 한 표가 대의원은 1대 100 또는 1대 60 네. 이렇게 1대 20 이랬는데 우리 사회에서도 국민 누구나 1인 1표잖아요. 정당도 우리 민주당도 이제 1인 1표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올해 2월 3일 날 그 많은 반대에도 한 번 실패했습니다. 네, 한번 실패했죠. 그 반대에도 1인 1표제를 꼭 당헌 개정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첫 1인 1표제를 시행하게 됐는데 저는 그것이 뿌듯합니다. 우리 당원들이 다 국회의원이나 당원이나 네. 당대표도 다 똑같은 한 표다. 이게 너무나 그럼 좋습니다. 만약에 그 진짜 뭐 대단한 성과인데 왜냐하면 이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예. 해낸 거잖아요. 예. 근데 1인 1표의 결과로 떨어지면 진짜 야 이거는 아픔이 한 3배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지역위원회를 운영할 때도 네. 뭐 대의원들에 의지하지 않았고 당원들에게 직접 호소했고요. 저는 당원들의 그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게 집단 지성을 통해서 이게 저를 충분히 올려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주님의 1인 1표제에 약간 허점이 뭐냐면 네. 부울경이나 네. 대구 경북 이쪽은 사실 지금 우원식 의장이랑 얘기해보니까 우원식 의장 자기 지역구의 권리당원이 2만 명이에요. 근데 경남 전체 권리당원이 2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호남에 집중돼 있고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서 네네. 사실 우리가 조금 보정할 거는 약간 등가성을 부울경이나 대구 경북은 조금 관리할 가중치를 필요가 둬줘야 있다. 된다. 가중치가 있어야지. 예. 이번에는 5% 주더라고요. 이번에 너무 그래서 약하죠. 전략 지역에 관해서는 험지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5%. 그래서, 네. 이번에 5%. 네. 너무 약하고 좀 전국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거에 우리 좀 정교한 설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설계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공통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분에게. 이건 웃음이 싹 가셔야 되는 질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이재명 정부의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그 원인 분석을 두 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먼저 제가 먼저요. 예, 삼선. 이럴 때만 잠깐만요. 이 당이 지금 굉장히 혼란과 분열, 갈등의 나락으로 좀 빠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당을 지금 하나로 우리가 지금 원팀을 못 만들고 있다라는 문제 의식이 있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당정청 관계도 매끄럽지 못했다. 일원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의 핵심은 당정청의 일원화예요. 그래서 대통령과 청와대와 정부와 당이 정말 하나가 되고 또 부족한 것을 서로 보완하면서 하나의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당정청 관계가 굉장히 삐그덕거렸다. 네, 거기다가 사실 요새 이제 진보 학자들이 당의 선명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당의 분열을 조금 더 가중시켰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지도부나 네. 좀 이 당의 좀 중진들이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적인 판단으로 잘 수습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너무 침소봉대해서 우리가 저 많은 갈등 국면을 우리 스스로 자초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합의 리더십이 부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정청래 체제 때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당정청의 불협화음 네. 사례 하나를 더 들어주시면은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당정청의 불협화음이라는 것은 네. 대통령의 여러 가지 업적과 성과를 우리 당이 입법으로 뒷받침을 뒷받침해야지. 하고 또 여러 가지 홍보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네. 당정청에 특히 대통령의 업적과 성과가 나올 때마다 이 당은 다른 이슈로 대통령의 성과를 가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아. 이게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네. 의도적인 걸 수도 있지만 우연의 일치라면 한 번으로 끝내야 되는데 이 네. 공교롭게도 자꾸 겹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지지자들도 이건 당정청이 호흡이 맞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여러 보수 매체나 언론 매체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한 줄기찬 비판이 나왔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순방 중에 네. 합당 이슈를 이 꺼낸다든지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네, 그런 네, 걸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이 정무적인 판단은 정교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지난 당권파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을 하는 거고요. 네. 특히 이 거대 여당 아닙니까? 161석이라는 거대 여당은 정말 통합형 리더십으로 161명 국회의원들에게 정말 그 민생에 대한 책무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일하는 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너무 당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제가 돛담배라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요. 그냥 아주 작은 소수의 인원으로 자신의 동력이 없으니까 대통령 바람의 인기에 부합해서 마치 돛담배처럼 항해를 하다 보니까 아주 잔파도에도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이 161석의 역대 최강의 민주당 또 대통령이 엄청난 성과를 낼 때는 항공모함급의 네. 잔파도에도 문제없이 항해를 할 수 있는 모든 우리 당의 전력 자산을 총동원해서 네. 161명 전국의 254명의 지역위원장을 필두로 인생 1인 1특위를 만들어서 일하는 민주당을 만들었으면 일하는 민주당의 민주당. 동력이 하나 더 생겼을 것이다. 예. 이런 부분이 전 되게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님. 제가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모든 게 다 우리 당, 특히 정청래 대표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지역구 여러 군데 다니면서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당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청래 대표 시절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는데 정청래 대표가 내려온 한 달 정도 지지율이 이렇게 빠지고 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를 이번에 당선시켜서 대통령과 호흡을 딱 또 맞추면 당정청 일체를 시키면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네. 저는 지도부에 있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정청래 대표 정말 청와대와 정말 소통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소통이 안 되고 엇박자를 낸 것은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들입니다. 사사건건 정말 대표의 말에 정책에 시비를 걸고 그 비공개 회의를 해보면 이거 회의가 아닙니다. 제가 보면 본인들이 봉숭아학당이라고 그러는데요. 너무 심하고요. 정말 제가 이렇게 정청래 대표 오죽하면 좀 지도부 좀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전당대 과정에서. 네. 또 국회의원들하고 엇박자는 있었는데 당정청이 엇박자 낸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지율을 모두 우리 당 정대표에게 미루는 것은 핑계대는 것은 좀 맞지 그 않고요. 우리 후보님도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정청래 체제 때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고 예. 정청래 대표가 내려가자 지지율이 빠졌다. 당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면 그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 때는 이렇게 했고 빠지니까 이렇게 됐다. 네.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하시니까 예를 들어 엇박자 났다고 그러는데 네. 예를 들면서 정청래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코스피 5천에 갑자기 그 발표를 해가지고 하당 발표. 예, 무슨 찬물을 꼈냐 이렇게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말하기를 내가 코스피 5천 될 줄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회의를 하다 보면 정청래 대표가 이런 걸 사전에 당과 청와대와 조율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2월 3월 달에 중수청법 이것도요. 정부안을 가지고 정말 밤을 새워서 같이 토론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 그 안을 만들어서 지지자들한테 정말 그 법안이 잘 됐다라는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하나하나가 협의를 하고 했는데 이게 폐쇄적인 지도부 운영? 글쎄요. 저는 정청래 대표만큼 소통을 많이 하고 그 얘기를 들어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저 정청래 대표 되고 나서 밥 한 끼 딱 먹고 한 번도 소통 못 밥 해봤고요. 먹는 게 소통이 아니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그게 티타임이든 의원들 말 들어보면 정청래 대표하고 밥 먹는 거, 술 안 먹는 거, 술 안 먹는 게 아니라 안 했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데. 대화 자체를 네. 밥 먹을 때 한 번 해봤다고요. 그리고 사실 저뿐만 아니라 이성윤 의원님은 지도부니까 이제 자주 만나지만 161명 중에서 최소한 한 130명 정도는 저와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제가 만나면 다 확인을 했더니 너랑 다 어이 자네도 그랬는가? 자네도 딱 그래요. 그래서 의원들과의 저는 소통 부재. 그래요.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당대표가 되시면 정청래 대표의 부족함을 제가 잘 알아요. 약점도 있어서 저는 그런 걸 채울 수 있다고 봐요. 네. 전 대표가 이거 성격일 수도 있고 자기 태도일 수 있는데 부족한 대표를 채울 수는 있는데 분명히 개선해야 될 것은 좀 폐쇄적인 것은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네. 아마 우리 매불쇼에서 설문조사 한번 해보세요. 160명 국회의원들한테 네. 대화를 많이 했습니까? 몇 마디 해봤냐고 해보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 안 말씀에 했어요. 대해서 네. 말씀드리자면 정청래 대표도 선수별로 계속 하셨고요. 삼선을 빼고 예? 하셨나 보네. 하셨고 한 번 했는데 우리. 주로 당원들 그렇지, 당원들이랑 소통 이런 많이 소통을 많이 했고 국회의원들은 상시적으로 합니다. 국회에서.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면담 요청 줄 서 있어요. 그러면 다 면담합니다. 그런 분인데 알겠습니다. 소통 부재니 무슨 폐쇄적 운영이니 저는
기가찰 노릇이에요. 기가 찰 거는 네.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요 정도 경쟁은 뭐 저는 그럼요. 전당대회에서 네, 네, 충분히 예.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네. 생각을 하는데 전당대회 이후에 대해서 제가 항상 걱정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대체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은 네. 전당대회 이후의 화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 중에 두 분 모두 우리 두 후보님 모두 이성윤 후보님, 김용호 후보님 모두 함께 경쟁하는 후보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피해자분들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면은 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두 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당대회 제가 첫 번째 출마하면서 기자회견이 동지의 언어, 동지의 마음으로 전당대회에 임하겠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정청래 대표라고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만 지난 충청도 또 불경 한 6, 7차례 합동유세 때 제가 당권파에 대한 비판을 했지만 정청래 대표 이름을 직접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전 대표에 대한 예의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의 당 운영을 제가 비판하는 거지 네네. 정청래 대표의 어떤 인격이나 그런 것을 내가 모독하는 건 네.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충청도 첫 번째 유세 때 유세를 하고 돌아왔는데 다음 날부터 좀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제 유세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이 박쥐라는 표현을 했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설마 했는데 제가 이제 누가 우리 보좌진이 영상을 보여주는데 박쥐라고 진짜 하더라고요. 네. 너무나 불쾌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이제 TV 토론회 때 최민희 의원님한테 제가 천장에 매달려서 잡니까? 제 어깨에 날개가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박쥐가 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최민희 의원님 말씀은 제가 분명히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당권파의 연임을 저지하기 위해서 송영길, 김민석과 강력한 연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1인 1표제에서 두 사람을 지지하느냐. 이거는 지지 여부가 아니라 당권파의 저지를 막겠다는 제 의지였고 네. 또 그 안에는 선호 투표라고 분명히 자기의 선호대로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모순인데 하여튼 제가 좀 어저께 발끈했더니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토론회 중에 사과했죠. 그래서 네. 정중히 제가 그 사과를 존중합니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네. 최민희 의원님 말씀이 의원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사과하는 거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는 내가 못 들었으면 사과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까? 했더니 말씀을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야말로 일배식 발언이다. 최민희 의원님에게 여러 가지 비판이 오면 당원들을 일배라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동료 의원이 발언할 때는 그 발언을 그 연대에 대한 저의 발언에 대해서 박쥐라고 표현한 것은 이거 전 정말 일배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박쥐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상징성은 이중성, 기회주의자, 네, 그렇죠. 뭐 암흑 어두운 곳에 사는 아주 음흉한 동물로 지금 표현이 되잖아요. 네. 이런 일배식의 표현을 해놓고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당신이 알았으니까 사과하지 당신이 몰랐으면 사과할 필요 없다는 취지로 얘기해서 당신 몸에는 진짜 일배가 완전히 당신의 그냥 몸에 그냥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까지 제가 어떻게 심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이거는 진짜 우리 당이 이런 일배 문화가 이렇게 점점 투입하게 되면 정말 당에 너무 심각한 일이 있다고 해서 저는 진짜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이런 일배 문화 완전히 청산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저께 정말 충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좀 격화됩니다. 네, 우리 이성윤 후보도 함께 경쟁하는 후보로부터 굉장히 또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죠. 최민희 의원이 발언한 것은 저는 어제 토론회로 끝났다고 봅니다. 사과도 했고 최고위원 경쟁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옆에 있었지만 혼자말로 했다고 그래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혼자말로 한 걸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어제 토론회 자기 주도권 토론회 상당 부분을 그렇게 할애하는 모습은 전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일배 발언한 것은 우리 후보를 말한 게 아니고 현장마다 그런 분들이 오셔서 네네. 정말 모욕하고 욕하고 저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참습니다. 네네. 근데 근데 좀- 후보들 사이에서 한 얘기에 대해서는 한 번 하셨으면 네. 정말 근데 저는 어른답게 아니, 법조인이신데 그냥 그 지나셔야죠. 이 피해자가 그래가지고 느꼈을 때 모욕으로 느껴진 것이 문제잖아요. 혼잣말을 해서 이 혼잣말을 하신 것을 아니, 했고 그것도 아니, 어제도 그러니까 저는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아니 여기까지 혼잣말을 와서 허시 보면 우리 체육 아니 혼잣말을 한 것에 사회부 대해서는 어떻게 반성하지 어쩔 줄 않는다 모르겠잖아요.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일배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자체를 하지 일배문화는 말아야지. 사과합니까? 어제 사과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사과하셨으면 됐지. 본인의 사과는 어제 내가 그 사실을 현장에서 아니 제 했으면 말씀 됐지. 막지 마시고요.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어저께 제가 원하던 그림이 말씀은 아닌데요. 본인이 아. 그런 생각과 말을 혼잣말이도 했다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알겠습니다.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반성하고 사과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말에 어제 대해서 반성 안 했어요. 전 국민이 보는 토론회에서 문제 담았으면 됐죠. 알겠습니다. 서지 마십시오. 저는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진정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안 어제. 했다니까요. 제가 사과를 했으면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이게 못 충분히 받아들여야 그 내용은 강요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 내용은 그러니까 자꾸 검사주의자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왜 다 강요하세요, 저를? 충분히 다 제가 전달이 용서를 안 했다는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네, 네. 사과를 네, 그 정도로, 요구하십니까? 오셔서 이러시면 안 되지 네, 진짜. 그렇죠. 된다, 후보님, 논의. 네. 아, 우리 정계 건드리지 마세요, 진짜. 후보님, 이 정확하게 두 분의 의견 저를 좀 알고 오세요. 예, 전달이 좀 된 것 같으니까 그거는 뭐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제 질문은 전당대회 이후의 화합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게 참 뭐 이게 지금 우리 당의 현실입니다. 쉽지 않을 것 같다. 현실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좀 확인받는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좀 많이 아픕니다. 네. 시간이 뭐 저희가 계획보다도 조금 더 길어져가지고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가슴이 좀 많이 아픕니다, 제가. 네, 끝으로 짧게 한마디씩 하면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네. 뭐 당이라는 것은 뭐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근데 결국은 유연한 사고로 자신의 마음에 통합을 할 의지가 있다면 사실 이런 그 전당대회 치열한 과정을 극복하고 당을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잘못하는 것을 묵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지적하고 개선시켜서 원팀을 만드는 이런 민주당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김영호가 그런 지혜를 또 저의 여러 가지 경험과 경륜을 통해서 우리 당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기는 민주당, 통합된 민주당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성윤 후보님. 예,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난 2년 전 정치검찰의 수렁에서 저를 건져주신 것처럼 그분에 있지 않고 꼭 검찰 개혁 끝까지 완수하고 당원 주권 정당 1인 1표 사수하겠습니다. 저는 오직 당심, 오직 민심, 그리고 다시 초심으로 정말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일정 한 번만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번 주말이 이제 제주 또 인천이고요. 온라인 투표는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온라인 투표. ARS는 목금 6일, 7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어서 강원, 대구, 경북, 호남권, 서울 경기 이어집니다. 네. 좀 제가 원하던 그림은 아닌데 제가 이제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탁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질문에도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피해 후보님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저는 객관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성격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유권자분들이 다 판단을 할 테니까 그거를 좀 보듬고 함께 가는 방향으로 애를 써주시면 어떨까. 그런 부탁 한번 좀 들어봅니다. 지금 이제 표현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드려봅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럴까요? 우리가 또 네. 지금 나가서는 이제, 제가 또 우리 이성윤 의원님께 또 제가 잘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좀 이인 삼각으로 나가시겠죠. 방송 중에 조금 이제 표현이 네, 네. 조금 좀 적극적인 표현을 했는데 네. 제가 좀 나가서 이성윤 얼마든지 의원님께 좋은 말씀하겠습니다. 당 대회가 끝나면 네. 통합할 수 있고요. 그럴까요? 다시 웃는 모습으로 나와서 그럴까요? 근데 간당간당